지금 스튜디오에 총경 출신이시죠. 류사명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리적 충돌이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경호처가 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경호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호관들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수공무방해치상이면 3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엄청난 형사처벌과 조직, 경호처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그런 국민 여론 앞에 굴복을 한 거죠. 예. 그 당시 상황, 오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경찰이 경호처가 1차 저지선으로 관저 입구에 세워놨던 이 여러 대의 버스 차벽을 사다리를 통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곧바로 2차 저지선으로 이동을 해서 큰 저항 없이 이제 옆에 우회로를 이용해서 버스 차벽을 넘어갔습니다. 이 작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작전 준비가 치밀하기도 했겠지만 일단은 경호처에 저지가 없었다. 예. 경호처가 어제 회의를 해서 그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했고 이제 형식적으로 막아놨던 담벼락을 가볍게 넘는 예. 버스 차벽을 넘는 형식으로 진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호처의 이 반발 공무집행을 막을 의사가 없었던 게 가장 이 작전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예.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차 집행 때랑 가장 달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윤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자진 출석 방식으로 공수처로 이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체포하는 인원들이 다 물러선다. 그럼 자진 출석하겠다. 자진 출석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진 출석한다 해도 체포하러 간 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하는 자진 출석 형식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식이고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궤변을 내놓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 그 공수처랑 경찰이랑 그 경호처가 계속해서 협의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진작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좀 달랐을까요? 지난번에 한 거는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하니까 구속영장 하면 하지 체포영장에 하지 않겠다 그랬고 그렇죠. 체포를 강하게 하니까 제3의 장소로 또 이야기했다가 지금 이제 임박해서 이제 체포가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입장에서는 자진 출석할 때까지 시간을 줘라. 예. 이런 이야기들은 국민들도 다 함께 공감을 하실 텐데 진정성을 가진 그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아니고 예. 이 급박한 상황을 이제 회피하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호송차 대신에 경호 전용 차량을 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경호 때문에 이제 그래 한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지금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아니고 예,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의자 윤석열이 그 지금까지 아직 그 대통령 정에 있지만 대통령 그 업무 집행에서는 배제된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은 호송차를 타는 게 기본이고 네. 호송 차량을 탄 상태에서 경호가 필요하다 하면 호송차를 경호하는 형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이 경찰이 체포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있는데 예. 그 지금 경호차를 타고 그 경호차의 통제는 누가 하느냐? 경호관들이 하고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경호차를 타고 어디로 갈 수도 있는 상황, 도주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안에서 자해에 대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스스로든지 그 위해가 있기 때문에 그 위해를 체포하는 집행관들이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경호차를 타고 이렇게 호송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피의자 윤석열이라도 경호처의 역할은 계속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생명의 위해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형식적으로 피의자로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만 아직까지 현직으로서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통령 그 경호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네,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역할은 계속 되는 건 맞다. 그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되면요, 이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전례가 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된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예. 경호는 포기할 수 없고 법 집행은 해야 되고 하니까 둘 다 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집행이 돼서 구치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 상황에서도 구치소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병이 비대야 되니까 경호관이 그 구치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으로 이 경호는 계속되고 법 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예. 그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현장 그림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건물 근처에 차량이 근접해서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고 경호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지금 몇 명의 무리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접해서 차량을 세워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이 곧 나올 수도 있다는 예, 의미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윤석열이나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차로 호송을 하고 싶다는 그런 예. 의사표시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정문 앞에 화면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문 앞에 보면은 대통령 경호차로 보이는 차량 2대 정도가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거든요.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 3대 정도 되네요. 이거는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체포돼서 이제 공수처로 가는 과정에서도 경호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하니까, 때문에 예. 호송차에 대한 경호 이런 것 같습니다. 호송 차량에 대한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 여당에서의 입장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당은 이런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 무단 침입을 해서 체포를 하는 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 관저를 무단으로 출입한 게 아니고 그 55 경비단의 출입 허가를 만나서 출입 인원을 보여주고 끌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단은 아닌 것이고 동의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관저에 진입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국격을 떨어뜨린 주체가 내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기로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린 게 윤석열이고 이 체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으로 상황을 몰아간 것은 윤석열입니다. 예. 그런데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을 이 마치 국격을 떨어뜨린 것처럼 하는 것은 적반하장격 표현입니다. 예. 근데 아직 체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강경파로 지목됐던 김성훈 경호처장은 앞서 체포가 돼서 지금 호송이 됐는데 어떤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지난번에 1차 집행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여럿이서 맡게 한 그 현장 지휘를 한 책임이기 때문에 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을 거예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광호 본부장은 체포 영장까지는 발부가 됐지만 아직 뭐 체포가 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역시 비슷하게 예, 조사를 같은 받게 혐의로. 되겠죠. 그러면 이 앞서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과천 공수처로 윤 대통령의 호송을 막거나 도로 점거를 시도했던 이 보수 집회 참가자들, 이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여럿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 공무 방해의 혐의를 받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팀이 철수하면 경호를 준비해서 출발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수처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우선 자진 출석이라고 저쪽에서는 말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체포의 일부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포영장은 발부가 된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도 지금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지금 관저 안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해서 공수처 청사까지 오는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냐, 그런 그 방식의 차이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준비 시간을 달라고도 했는데 사실 그 준비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지금 일각에서는 도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응할 가능성은 아직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또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혔죠. 우선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은 그대로 하겠다. 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안, 또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거론이 됐는데 그럴 거면 영장 청구도 안 했을 거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지금 시간을 끌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아직으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아니면 변수를 유발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트릭 중에 한 가지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계속해서 류사명 전 총경 그리고 조재영 구민지 기자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맡은 저는 김경호입니다. 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윤 대통령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도 자진 출석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다 봤죠. 네, 자진 출석이라는 거는 결국 스스로 출석을 해야 자진 출석인데 이미 3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또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도 완강히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거부를 했고 오늘도 지금 수많은 그 경찰 인력들이 들어와서 결국 여기까지 와서 마지못해 나오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 해도 사실 이건 자진 출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진 출석이 아닌 것은 전 국민들이 이제 현장 상황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자진 출석 형식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 체포영장은 조사에 응했느냐, 출석에 응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라면 구속영장은 도주의 염려 아니면 그 증거인멸의 염려 이게 중요한데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의 요건에 이제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이 돼서 영장이 집행되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체포가 아니라 이제 나오는 형태를 보여주면 이것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됐을 때 그때 뭔가 참작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온 국민이 보기에 지금 자진 출석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자진 출석이라기보다는 자진 출석인 듯 자진 출석 아닌 그런 거 아닙니까? 조지현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 관련해서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원 교수가 SNS를 통해서 올린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진 출석에 대해서. 네, 곧바로 이제 입장을 주셨는데요. 네. 절대로 자진 출석의 형태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영장의 집행이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이제 종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다 관저에서 철수를 하면 그 순간 집행이 종료되고 그럼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자진 출석은 자진 출석이기 때문에 조사 중에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럴 때는 긴급 체포만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고요.
나왔고요. 그래서 자진 출석 처리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당연히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또 구속영장까지 만약에 청구를 한 다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청구를 해야 그 이후 이제 실질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도 용이해지는데 지금 자진 출석으로 처리하면 조사받다가 갑자기 돌아간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점을 차성환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SNS 통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사실 어떻게 출석해도 누가 보더라도 자진 출석이라고 볼 수 없는 출석인데 그렇지만 자진 출석인 듯한 형식을 갖추면 추후에 이제 법적으로 유리한 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나경원 의원도 10시쯤에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뭐 오전 중에는 공수처에 도착할 거다 이런 얘기도 석동원 변호사가 한 바가 있어서 마지막 입장 정리라든지 어떻게 지금 대처할지 이런 부분들을 안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전에 또 현장에는 경찰 관계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동선은 한남대교로 지나간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이동하는 통로는 한남대교를 지나가게 될 것 같다. 예, 한남대교와 예, 예. 동작대교 두 가지 이제 동선이 가능하다라고 구민지 기자가 설명해줬었는데 동작대교 방향은 일단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알려주면 호송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작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게 한남대교이기 때문에 한남대교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근에 반포대교도 있고요.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지금 어디로 가면 가장 빠른가 했더니 그 한남대교를 건너는 게 1번으로 나오고 두 번째로 빠른 게 동작대교로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어디로 갈지, 한남대교로 갈지, 반포대교로 갈지, 아니면 동작대교로 갈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상황도 중요하지만 네. 시위대가 몰릴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 하면 네. 안전한 길도 고려 요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건물 앞에서 현관 앞에 김홍일 변호인이죠. 김홍일 변호인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비추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지금 두 명이 정문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현관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현관 앞에 나와 있다는 거는 어쩌면 곧 현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조지현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네. 보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해드렸지만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오늘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국민 여러분들께 뭐 전하는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비서실장과 뭐 변호인이 가 있는 것은 이런 이제 입장 발표할 때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런 얘기를 같이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런 준비로 보입니다. 네. 또 아까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지금 전해진 소식은 윤 대통령 측이 내가 나가려면 한두 시간이 필요하니 공수처 인력들과 경찰 인력들은 다 자리를 비워라. 다 나가면 내가 그 이후에 준비해서 나가겠다. 이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사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네. 드라마에서 이런 게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됐다. 다 나가거라. 그럼 내가 준비해서 나가겠다. 이런 건데 사실 그동안 경호처의 모습도 마치 조선시대 사병 같은 거 아니냐라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지금 이것도 이 법적으로 과연 지금 이게 맞는 행동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 류상현 전 총장님 어떻게 이거를 봐야 할까요? 자신의 처지를 좀 착각하고 있는,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국빈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네. 피의자로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러 온 사람들을 마치 부하 다루듯이 평소에 하듯이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지금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영상을 보면 현관 앞을 비추고 있는데 현관 앞에 사람들이 좀 보이죠. 좀 보이고 있고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김홍일 변호인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정진석 실장과 김홍희 변호사 외에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영천군을 지역구라고 하는 이만희 의원도 같이 있다고 현장 이제 취재팀이 전해왔습니다. 네.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이 또 현장에서 여럿 보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죠. 10시쯤 네네, 맞습니다. 들어갔다고요? 네, 10시쯤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미리 관전에 들어가 있던 4명의 의원이 있었죠.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박충건 네. 의원 이런 의원들이 먼저 관전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더 많은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뭐 일부 기사 보도와 관련해서 보면은 10명 정도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직 다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관저 안에 있을 때 윤 대통령 직접 만나서 뭔가 대응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김민지 기자. 네.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관에 나타난다면 거기서 뭔가 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거기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뭐 공수처에 가서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앞으로의 절차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하지만 우선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면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럼 우선 피의자에게 이제 체포영장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해서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급하단 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동해서 공수처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경기 과천 공수처까지는 약 17km 정도 의 거리라고 하고요.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경찰의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가 된다면 10여 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10여 분에 굉장히 빨리 도착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건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48시간의 시작 지점이 어딘지도 좀 궁금한데. 그건 제가 좀 네.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 체포영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 원본을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네. 그 변명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왜 체포하는지 체포 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간 네. 그것도 적어야 됩니다. 체포영장 언제 집행했는지를 기록을 해서 나중에 48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결국은 정확히 신병을 확보한 딱 그 시간. 예. 네,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48시간은 시작이 안 된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안에서 이미 체포가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48시간의 시작은 정확히 신병을 확보한 지점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이 결국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200쪽이나 되는 준비 서면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보시기에 이 48시간 동안 이 많은 거를 다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할 거예요. 네.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도 또 그쪽에서 변호인 측이 밝혔죠. 진술을 예. 거부할 거라고. 그 사람들은 수사권이 없고 영장이 무효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절차의 적법성, 효력성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절차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질문에 준비된 거는 이제 묵비조서의 형식으로 질문은 하고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묵묵부답 이렇게 적는 묵비조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묵비권을 썼을 때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 48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 네. 다 묵비권을 쓴다 하면 그렇게 계속 대답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건가요? 준비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된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안 하면 묵묵부답을 해가 계속. 저도 지난번에 경찰국 회의를 했다는 경찰국 반대를 위한 경찰서장 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감찰 조사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다 물어봅니다. 그래도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한다 했고 그럼 결국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렇게 묵비권을 쓰는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그 발부 요건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인멸과 도주의 네. 가능성 이런 건데 이 묵비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익한 추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네. 아, 방금 전 또 속보가 들어왔군요. 네, 경호처 선발대가 공수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경호 포토라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마침 딱 구민지 기자한테 물어보려고 한 게 이거였어요. 이 구민지 기자가 이제 검찰 공수처 계속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영상에서 보면 차가 이동하는 게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차 여러 대가 관저 문을 열고 문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 대가 나가고 있는데 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이 지금 여러 대의 차 중 한 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 선발대가 공수처에 이미 가 있다고 하거든요. 영상을 보면 앞에 이미 지금 두세 대의 차가 나갔고요. 또 한 대의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 차들이 이제 나와서 관저 입구에서 바깥으로 줄줄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정확히 탑승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관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인사들도 이동 중이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 추정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차를 타고 출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맨 앞에 차량이 지금 불을 켜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보통 무슨 차량이라고 하죠? 경광등을 그 위에 반짝이는 네. 그 불을 이제 경광등이라고 그러고 네. 경호차 이제 선구에 아니면 경찰 행사를 할 때 네.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래 하는 경호 차량들이네요, 보니까. 지금 경호 차량들이 지금 말씀하신 경호 차량들이 경광등을 킨 채 여러 대가 지금 맨 앞에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얘기는 곧 이 안에 타고 있다. 예, 윤석열 이거 대통령이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대 행렬이라 그러는데 네. 저기 제대 행렬 안에 윤석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대의 행렬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네.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발을 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네. 호송 차량을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호송을 경호 차량으로 하는 형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여러 대의 경호 차량이 앞장서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여러 경광등을 켠 차 맨 뒤에 보면 은색 차량이 보입니다. 네,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차량 뒤에 은색 차량이 나올 텐데요. 그 차량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나와서 곧바로 지금 한남대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남대교를 넘어서 이제 한강을 건널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오토바이 보이시죠? 네네. 그 대통령 경호 행렬에 쓰는 선구 차량. 네, 지금 보면 여러 대의 검은색 경광등을 켠 차량들이 보이고요. 지금 저희 잠시 화면이 멈췄습니다만 그 여러 대의 경광등을 켠 차 뒤에 바로 맨 뒤에 은색 차량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데를 비추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차량들을 비추고 있는 곳에서 지금 영상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다른 지점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영상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멀리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대교를 진입했습니다. 네, 한남대교 말씀 좀 드리면 그 버스는 지금 경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윤석열이 탔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저 지금 이 제대 행렬 가운데쯤에서 보호받은 상태로 가는 저 차 중에 네. 한 대 타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영상이 끊기고 멈추는 모습이 보여서 여러분께서 답답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방해 전파를 받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을 송출하는데 계속 방해 전파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곧 역시 경호차 행렬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방해 전파를 쏘나요? 예, 대통령 행사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네. 그 통신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는 곧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를 그대로 받고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량도 경호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찰 호송 차량이 아니고 네. 경호 차량으로 이동 중이다. 네, 일단 호송 차량은 아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이제 호송 차량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호차를 타고 가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경호차를 타고 가는 걸로 지금 일단 신분은 대통령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공수처에서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공수처까지 가는 과정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호송은 지금 논란이 있지만 경호 차량으로 한다. 또 한 가지 이제 검토되고 확인돼야 될 게 수갑을 찾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수갑을 채우는 기본이에요. 수갑을 채우는 이유는 네. 체포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그 체포한 쪽에서 지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라는 게 도주할 가능성, 네. 그다음에 위해가 입히거나 스스로 위해를 입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 때문에 수갑을 채우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갑을 찾는지 안 찾는지도 네. 네, 이제 한남대교를 넘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가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때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한 바로 그쪽이죠.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반포 IC를 지나서 서초 IC를 지나서 양재 IC에서 빠져야 과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로로 가다 보면 곧 양재 IC를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공조본에서는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한마디로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이렇게 공조본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천 공수처에 가면 거기서 과연 내려서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지 그래서 이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공수처 쪽에서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새로 들어오는 소식은 없습니다. 네,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나요? 혹시 포토라인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나요? 네, 다만 조금 전 9시 전에 공수처 직원들이 이미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아까 선발대가 도착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네. 아무래도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경호가 붙는데요. 이제 조사하는 장소, 그러니까 공수처 청사, 그리고 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경호 조치 같은 거를 점검하는 선발대가 도착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폭발물이 있는지 등을 이제 미리 선발대가 가서 확인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로 조금 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를 띄웠고요. 네. 지금 보면 현재 상황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무엇인가가 아마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당역 예술의 전당 쪽으로 나가는 길목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방해 전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동할 경우에 방해 전파를 공식적으로 경호처에서 할 때는 쏘는데 방해 전파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옆에서는 저희가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로 근처에서 저희가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그 차량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동 경로는 거의 비슷하다. 지금 사당역으로 빠지는 곳을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 IC를 지나면 얼마 안 걸려서 양재 IC죠. 곧 양재 IC를 도착해서 양재 IC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지 기자. 그 현장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온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포토라인 설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 더 관심이 쏠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저 차량이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갈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정문으로 들어갈지 혹은 후문으로 들어갈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관계자는 이 부분 역시 이제 경호처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정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동훈 공수처장이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거기는 이제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 초록색 펜스가 쳐져 있고요. 다만 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뚫린 공간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경호를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정문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차량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은 경호처에 의해서 차량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하게 막힌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사실 이렇게 뻥 뚫린 채로 계속 달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예,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앞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저 길이 원래 많이 막히는 길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굉장히 많은 이제 통제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량들이 더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은 양재 IC입니다. 양재 IC를 나가는 곳에서 저희 차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저희 취재 차량이 양재 IC를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경호차를 타고 양재 IC를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 IC까지 네, 이제 CCTV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CCTV가 바로 양재 IC를 나온 그 근처에서 여러 대의 경광등을 켠 차량들이 앞에 가고 있죠. 네, 저 중에 어느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보이십니까? 그걸 알면 경호가 실패된 거죠.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네. 여러 대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은색 벤츠 차량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노출되는 차량은 네. 못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그 버스는 아닐 것이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CCTV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대의 경광등을 켠 검은색 차량이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나갔고 그중 한 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양재 IC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양재 IC에서 과천의 공수처 청사까지는 금방 가죠? 구민지 기자, 거리가 금방 아닙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확인했을 때는 그 서울 한남동 공간에서 과천 공수처 청사까지는 17km 정도 거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17km가 양재 IC에서 IC에서는 처음부터인 아닙니다. 네, 서울 거죠? 한남동 관저 한남동 출발 관저에서? 네, 지점부터입니다. 네, 공수처까지. 그런데 저희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한남동 관저에서 양재 IC까지의 거리가 좀 되는데 여기를 금방 지나왔거든요. 교통을 통제했기 예. 때문에 양재 IC를 지금 빠져나온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는 곧 도착할 것으로 5분 보입니다.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5분 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경호처 관계자들의 얘기도 우리 조지현 기자가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중에 어느 차량에 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 관저에서 나올 때 그 경호 차량 중에 한 대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은 경호처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네. 현장에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히 어느 차량에 탔다라는 건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것으로 계속 저희가 추정을 해왔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차 중 한 대에 탔다라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또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법이 무너져서 법이 무너졌다. 이런 궤변을 지금 법을 무너뜨린 게 누구인지는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법 집행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 막히고 경호처에 의해 자칫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이 무너졌다. 이런 궤변을 펴고 있는 것도 역시 모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CCTV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가 광창 I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극심한 교통 통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이미 이곳을 지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네. 여러 대의 차량이 보이네요. 네, 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상 메시지가 미리 아마 녹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이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죠. 계속해서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효인 영장에 의한 절차가 강압적인 진행이 개탄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란 수괴라는 혐의로 들어가는 피의자로서 하기에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정부청사 입구입니다. 정부청사 입구인데요. 저 멀리서 깜빡깜빡하는 경광등의 차량이 보입니다. 정부청사로 곧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조금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됐는데 저희가 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기관이 했다. 틀리죠? 네, 심사권이 없는 법원에서 했다. 역시 틀립니다. 무효인 영장이다. 틀립니다. 강압적으로 했다. 틀립니다.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 바로 팩트 체크해서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 대의 차량이 공수처가 있는 과천 청사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여러 대의 차량 중에 한 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입장을 발표할지 또 현장에서 모습을 비출지 만약 모습을 비춘다면 수갑을 차고 있을지 수갑을 차고 있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체포됐을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수갑을 찼을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열렸습니다. 먼저 앞에 차량이 열리면서 경호관들이 내린 모습이 보이고요. 바로 앞에 탄 차량 바로 뒤에 차량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경호관들이 저기 저 차인 것 같습니다. 저 차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경호관들이 내려서 저 차를 향해 바로 달려갔죠. 바로 달려갔고 저 차량이 입구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 있는 차량에서 내린 경호관들도 달려와서 이 차량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명의 경호관들이 이 차량을 앞에서 뒤에서 모두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량이 곧바로 그냥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네요. 네, 구민지 기자,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쪽 지금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쪽은 공수처 청사 정문입니다. 여기가 정문이군요. 네, 지금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기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곳은 공수처 후문이죠. 뚫려 있는. 하지만 이제 그쪽을 피해서 지금 펜스가 설치되고 출입이 통제된 정문 쪽으로 지금 차가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여기서 문이 열렸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요. 앞에서 계속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모습을 약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가리고 있는 차량도 경호처의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모습을 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차량이 모습을 가리고 나서야 문이 열리고 거기서 누군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게 지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구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사실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금 차량을 보아하니 취재진이 없는 공수처 건물 정문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가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문은 이렇게 차량이 바로 앞으로 진입을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기자들의 포토라인은 통상 뒤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뒤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직접 줄 수 있는 후문으로는 가지 않았고요. 정문으로 감으로써 모습을 철저히 감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의 모습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네. 저 앞에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된 가건물.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상,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영상 메시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보셨습니다. 저희가 한 문장 한 문장 바로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하도록 청구했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줄곧 주장해왔던 입장이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이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그리고 이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이미 법원에서 2번이나 발부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판사에 의해서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를 했다. 그것부터 먼저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거는 아니라는 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내용의 이런 주장으로 지금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수사권이 없지 않다라고 분명히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법원의 심사권이 없는 곳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수행영장 발부했다. 서부지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그 사유로서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요. 법원에서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 서부지법은 이 대통령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할 안의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이건 역시 적법한 영장임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팩트체크상 틀린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이제 저희가 오늘 상황이라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했다. 이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아마 그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방사 예하 55 경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55 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입을 허가했는지를 두고 어제 저녁부터 이제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이제 공조수사본부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엇갈렸어요. 허가를 했다. 공수처에서는
그 경비부대에서 허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경비부대에서는 또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네, 공수처 측에서 이제 어제 그 공문 자체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공문의 마지막 장에는 사실 출입 허가한다라는 그 도장이 찍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알지 못하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직인을 찍은 네. 잘 알지 못하는 문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상태인데요. 네. 공수처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짓 공문서 얘기도 결국은 이제 양쪽의 말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공수처 쪽에서는 직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현재 말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쪽 말도 틀려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팩트 체크에서 이 말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무효인 영장으로 강압적으로 집행했다. 무효인 영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집행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다. 네. 우선 법원에서 두 차례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지 않습니까? 네. 수상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를 했는데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피의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다만 1차 집행 때는 경호처에 격렬한 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늘려서 이제 대거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체포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혀 무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라면서 크게 4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법이 무너진 사례로 법적인 얘기를 4가지를 들었으나 이 4가지 모두 저희가 바로 팩트 체크해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건 4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구민지 기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입장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승적으로 출석에 응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변호인단도 그동안 이제 국민들 또 경호처 직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우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대상인데 진작에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조사에 응했더라면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될 일이 없었을 거고요. 또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을 때 1차 집행 때 스스로 응했더라면 이렇게 국민들, 경호처 직원들이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또 이제 이런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대승적으로 지금 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삼영 전 총경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도 사실 보면 불미스러운 위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조사에 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뻔했던 거. 그동안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경호처에서 무기를 소지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지. 또 뭐 총이 아니면 뭐 칼이라도 써라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증언이 이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증언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경호처를 동원해서 1차 법 집행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그럼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질 뻔한 것도 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 궤변이고 그동안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서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실패하고 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했다 하니까 이거를 누가 그 정당에서 주장을 했으면 억지 주장이라 할 텐데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면 우리 국민 중에 저런 말 믿을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주목되는 부분이요.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중에 내용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고 다 법적인 절차만 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이 어디서 하느냐, 영장심사권은 어디에 있느냐,
공문서 발부는 뭐 적법하냐, 영장은 무효냐,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냥 절차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죠? 절차, 그러니까 법 전문가고 법꾸라지라고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걸 잘 하기 때문에 내용상 너무 명백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게 듀 프로세스 로 해갖고 이 적법 절차라는 게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 능력이 없거나 그 적법 위법 절차로 수집된 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법 절차를 주장하는데 그 위법 절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봤다시피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참을 만큼 참았고 예우해 줄 만큼 예우했고 국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영장을 집행을 안 하고 기다린 이런 정황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명백하지만 절차적으로도 적법 절차였다. 이래서.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 사태를 끌어오면서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전문가라는 이유로 이렇게 법을 이용하고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공수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도 이 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계속 어떤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절차상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제 뭐 병원을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의 시간을 줄이고 네. 절차상 만들 수 있는 하자들을 다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지금 확인된 혐의를 적법 절차에서 진행이 되고 변수가 없다면 그 지금 유죄의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그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무슨 수를 쓰든지 빠져나가는데 그게 이제 내용은 뭐 다툼의 여지가 좀 적다고 보고 계속 절차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앞으로도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도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네.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어떤 방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끝까지 자진 출석하는 형식을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말했듯이 구속의 이제 사유에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네. 그런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